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 점입 가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속전속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노골적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습니다.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거라면서 구체적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 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데 이어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의 입법도 추진하려 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휴일인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건 대선 개입이라며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피켓을 들고 대법원에 간 민주당 의원 40여 명.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심리를 끝마친 걸 두고 6만 장에 달하는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게 가능하냐며 졸속 재판, 편파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한 편파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가 유력 대선 후보에게 유죄 딱지를 붙이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진 권한을 다 써야 한다며 대법관들을 탄핵 소추하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서 대응 수위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정치부 박하정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봐도 될까요? 네, 이 항소심 무죄 판결로 좀 사그라진 듯했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다시 살아난 셈인 거잖아요.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구호로 내란 극복 이걸 앞세우고 있는데 어제 판결을 내린 대법원도 이 내란 극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프레임을 다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판결을 두고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집요한 저항을 뚫고 가는 일인지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이걸 두고 내란 삼각 카르텔이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낸 거라는 말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강공 전략으로 볼 수 있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시도를 했잖아요. 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낳은 이 위기 국면을 반전하려는 의도도 깔린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제 단일화가 좀 맞물리면서 후보들마다 좀 속내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야기까지 맞물리면서요. 김문수, 한동훈 두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도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단일화 논의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도 연대해 싸워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면 단일화 협상은 아예 없을 거다. 이 김 후보라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도 순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빅텐트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한동훈 캠프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도 해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그럼 단일화 등의 향후 국면에서 누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내란 극복 프레임을 계속 강조할 경우에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몸을 담았던 사람일 뿐더러 이 국정 공백을 초래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한동훈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두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을 믿고 나가겠다.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이재명 후보. 그 일정 직후,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지 30분쯤 지난 뒤에 판결 결과를 접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의원들이 전달한 소식을 안경을 살짝 들며 읽어본 이 후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법 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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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겨진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며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고 민주당은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거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뽑는 게 아니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입니다. 결국 이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민주당 안에선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거나 사법 정의가 죽은 날과 같은 격앙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선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그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죄 취지 판결이라도 피선거권 박탈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만큼 당내 비이재명계에서도 후보 교체론 등이 제기되는 분위기는 아닌 상황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라고 봤었던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그 이유는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국정감사에 나와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었던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되긴 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해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후보가 특정 법 조항 번호까지 제시하고 패널을 들어보이며 발언한 걸 구체적 사실 주장으로 판단한 겁니다.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일관되게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이 후보를 향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어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이란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어쩔 수 없이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는 걸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조연아입니다.